딸이 엄마 손에 쥐어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발목을 조여오게 될 아주 얇고 날카로운 올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알아버린 사람이 하필이면 딸 박영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숨이 막힐 거예요. 누군가는 가족을 살리려고 악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팔아 숨을 쉬려고 하거든요. 이런 전개 좋아하시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어갈 힘이 됩니다. 박영란은 작업실 불을 켜놓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캔버스는 하얗게 비어 있는데 영나 마음은 이미 검은 물감이 한 통 쏟아진 것처럼 무거웠어요. 엄마 고성이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영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진석. 영나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겨우 통화를 눌렀습니다. 네, 아빠. 수화기 넘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옹기라고는 없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회사 결제를 내리는 사람처럼 건조했죠. 영나야. 잠시 후에 엄마가 너한테 갈 거다. 영나의 숨이 한 번 멎었습니다. 엄마가요? 돈을 요구하겠지. 놀라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아빠, 저는 그런 돈이. 영나야. 박진석이 딸 이름을 딱 한 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로 영나는 알아버렸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짓이라는 걸요. 문 앞에 봉투를 두게 했다. 그대로 엄마한테 줘. 질문하지 마. 영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 봉투 뭐예요? 박진석은 아주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집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일만 하면 된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요? 박진석은 늘 그랬습니다. 무너뜨릴 때도 차가웠고 세우려고 할 때도 차가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전화가 끊기자마자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가 들렸습니다. 영나가 현관문을 열자 사람은 없었고 바닥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부터 달랐어요. 누가 봐도 회장님 봉투였죠. 영나는 봉투를 들어 올리고도 뜯지 못했습니다. 안을 확인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엔 작업실 문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질 것처럼 요란하게 흔들렸죠. 박영나,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목소리, 엄마 고성이었습니다. 영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딸의 돈을 보러 왔다는 걸요. 영나가 문을 열자 고성이가 맨발로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번들거렸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영나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마디부터 소리쳤죠. 2억. 당장 2억 내놔. 영나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2억이야? 고성이는 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돈만 보고 있었어요. 내 아빠가 날 내쫓았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알지? 넌 내 피잖아. 엄마, 내가 무슨 웹툰 계약금, 작업실 보증금, 내가 가진 거 다 긁어모아. 지금 당장. 고성이가 영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에 파고들어 따끔했는데요. 영나는 그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딸의 꿈을 현금화 가능한 것으로만 보고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영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나 그런 돈 없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있어. 너는 있어. 고성이는 이를 갈며 말하다가 영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뭐야? 영나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빠 말대로 하면 된다. 질문하지 마라. 영나는 결국 결심하듯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가져가. 고성이는 낚아채듯 봉투를 빼앗아 뜯었습니다. 수표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짐승 같던 표정이 상냥한 엄마처럼 뒤집혔죠. 영나가 가장 혐오하는 그 변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영나, 이렇게 똑똑했어? 영나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엄마, 그거 쓰지 마.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쓰지 말긴. 이 돈으로 내가 다시 올라간다. 내 아빠가 날 맨발로 내쫓았지? 이제 내가 내 아빠를 무릎 꿇릴 거야. 엄마, 제발. 그리고 너도 잘 살아. 내가 나 도운 거야. 피는 못 속여. 피라는 단어가 영나에게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딸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지갑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개선장군처럼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영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영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나려다 말았어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영나는 곧장 박진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한번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그래. 아빠 엄마가 가져갔어요. 수고했다. 영나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 돈 진짜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쓰면 무슨 일 생겨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영나야, 그건 엄마가 숨겨둔 비자금이 맞다. 영나의 가슴이 조금 놓이는 듯 했는데요. 박진석이 이어서 말하는 순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확히는 엄마가 훔쳐서 숨겨둔 돈이다. 회사 돈, 내 돈. 그리고 나는 그 수표 번호를 사라진 수표로 신고해뒀다. 영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난 신고요? 그래. 엄마가 어디서든 쓰는 순간 전산에 뜬다. 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잡혀요? 박진석은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잡히는 건 엄마가 선택하는 거다. 돈은 쓰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고성이가 욕심을 버릴까? 영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고성이는 돈을 가지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써서 뭔가를 하려 들 거예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너는 내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킨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나는 휴대폰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쓰지 마. 제발 멈춰. 하지만 영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또 하나의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이지혁은 의자에 앉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옆에는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평소처럼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김다정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가족이 더 흔들릴까 봐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지혁 씨 검사 결과가.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얼마나?
의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고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요. 이상철이 이지혁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눌러 물었습니다. 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버티려고 했어?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말하면 아버지 무너지실까 봐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이미 무너졌어. 그리고 이상철은 결국 아들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이 너무 가벼워서 이상철은 더 미칠 것 같았죠. 김다정이 이지혁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왜 혼자였니?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울지 마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고 아버지의 눈물은 뜨겁게 터졌어요. 그런데 이상철 머릿속에는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아들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사람.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상철이 멈칫했습니다. 왜? 이지혁이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애가 무너지면 제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이상철은 그 말에서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살자가 아니라 정리하자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상철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상철은 복도 끝으로 걸어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혁 선배는요? 오늘도 무리하셨죠? 그 밝음이 이상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겨우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가 심장이 이식이 필요하대. 수화기 너머에서 지은호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혁 선배가? 지은호는 그 길로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도 못했는데요. 복도 끝에서 낯익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슈조이 그룹 부사장, 그리고 이지혁의 절친. 박성재는 늘 차분했지만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도 식은 채였죠. 지은호가 박성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성재 씨, 지혁 선배가. 박성재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 상황이야. 이지혁 버티고 있어. 지은호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박성재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이 왜 숨겼는지 알아? 지은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은호 씨가 무너질까봐.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더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억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나 안 무너져요. 나 옆에 있을 거예요. 박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둘 다 무너지면 안 돼.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한우진. 지은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였습니다. 늘 먼저 태어난 오빠처럼 지은호를 보호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부산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었죠. 왜 하필 지금?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우진 오빠? 수화기 너머 한우진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숨이 가쁜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은호야, 엄마 부산 내려왔어. 지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 엄마가? 사람들 붙였어. 나 찾는 것 같아. 나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아. 지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박성재가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읽었죠.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성재 씨 고성이가 부산에 내려갔대요. 우진 오빠를 찾고 있어요. 박성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의 새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고성이가 모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고성이는 우진을 통해 박진석을 흔들 카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응급실 쪽에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더 떨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몸을 돌렸다가 다시 박성재를 봤습니다. 눈빛이 갈라졌어요. 지역과 우진 사이에서요. 박성재도 갈라졌습니다. 이 지역은 친구고 지은호는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한우진은 부산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다 무너져요. 박성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잘 들어. 지금은 병원이 먼저야. 이 지역은 지금 이 문 안에서 버티고 있고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곁에 있어. 나는 여기서 상황을 붙잡을게.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진 오빠는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우진이는 내가 통화 끊지 말고 단서 하나라도 더 받아. 그리고 내가 즉시 사람 붙일게. 지금 당장. 지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성재 씨가 사람을 붙인다고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조이 부사장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우진이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끝까지 간다. 이 말엔 모순이 없습니다. 박성재는 병원에 남겠다고 했고 부사는 인력을 투입해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은호가 통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주변에 뭐가 보여? 간판이라도. 한우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두 쪽 창고 파란 글씨. 지은호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절대 움직이지 마. 절대. 나 지금 갈 수가 없어. 근데 방법 찾을게. 그때였습니다.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붙잡고 얼어붙었습니다. 우진 오빠? 오빠. 박성재는 지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이 바뀌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사람 붙이는 걸로 충분할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언제나 한 발 더 가는 여자였거든요.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고 이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상철은 응급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김다정은 두 손을 모아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부산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이상철이 흔들리는 눈으로 박성재를 봤습니다. 왜 하필 지금? 박성재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한우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이 지역이 살아도 지은호 씨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가 무너지면 이 지역도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상철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은호에게 숨기려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는 너무 선명했거든요. 이상철이 박성재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지혁이는? 박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붙잡아 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붙잡는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나는 우진이 찾으러 부산으로 갈게.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지혁 선배는? 박성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가 붙잡아. 내가 옆에 있어야 이 지역이 버텨. 우리는 오늘 역할을 나눠야 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이해인지 포기인지 지은호도 모를 겁니다.
다만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부산, 지금 바로. 한편 부산에서는 고성이가 이미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라에게서 받은 수표를 꺼내 들고 신 팀장에게 말했죠. 확인해. 1억 먼저. 우진이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바로. 신 팀장이 수표를 확인하던 순간 부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형님, 이거 경고 뜹니다. 고성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무슨 경고야? 신 팀장이 수표를 탁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장난하십니까? 은행 전산에 문제 번호로 뜹니다.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 딸이 준 돈이야. 신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딸이 줬으면 깨끗합니까? 신고된 번호인데요. 고성이의 숨이 탁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죠. 박진석이 자신을 내쫓는 걸로 끝낼 생각이 아니라는 거리요. 박진석은 자신이 손 뻗는 모든 곳에 덫을 깔아놨습니다. 그때 고성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고성이는 살 길이라 믿고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나 지금. 그런데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로 젖어 있었습니다. 고성애 씨,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착수금으로 준 수표가 도난 신고된 수표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석 회장 금고 수표 번호와 일치한다고요. 고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난? 그게 무슨... 우리 쪽은 손 뗍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의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노리던 눈빛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눈빛으로 변했거든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들자 들어온 사람은 박진석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재야? 박성재는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성재야, 너 잘 왔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박성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어요? 고성의 표정이 얼었습니다. 뭐? 박성재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한우진, 새어머니가 지금 찾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고성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게 내가 알 일. 박성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야죠. 새어머니가 우진이를 손에 넣는 순간 그 다음은 지은호 씨를 찢어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가 못 봅니다.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너도 결국 박진석 편이구나. 박성재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흔들림을 눌러버렸어요. 새어머니, 선택하세요. 우진이 위치 말하면 여기서 끝내드릴게요. 말 안 하면 새어머니는 지금부터 더 망가져요. 신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도 손해보기 싫습니다. 돈이든 위치든 빨리 정리하시죠. 박성재가 신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처리할게요. 대신 사람은 건드리지 마요. 이 여자는 법으로 가야 합니다. 고성이가 이를 드러냈습니다. 법? 내가 법정에 가면 박진석도 같이. 박성재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가요. 같이 가요. 새어머니가 진실을 꺼내면 우리도 다 꺼내요. 누가 더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보죠.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때 고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고성이가 받자 상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맞죠? 도난 수표 사용 관련 출석 요구입니다. 현재 위치 확인 중입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나가 준 돈은 구원이 아니라 체포였다는 걸요. 고성희가 박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박성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새어머니가 새어머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고성희는 순간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아주 얇은 종이처럼 찢겨나가는 소리요. 그 시각 병원. 지은호는 응급실 앞에서 이지혁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손이 차가웠어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줘요. 이지혁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은호야 울지 마. 지은호가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무섭다.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늘 강한 사람처럼 굴던 이지혁이 처음으로 무섭다고 말했거든요. 뒤에서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 꼭 살릴 거다. 지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이상철의 결심은 단단했고 김다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한우진의 끊긴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 내용은 딱 한 줄. 우진 이동. 지은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잡았다가 아니라 이동이라고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잡아서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길게 울리다가 박성재가 받았습니다. 부산의 소음이 들렸어요. 지은호 씨, 성재 씨 오빠가 이동한대요. 지금.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래서 지금 따라붙는 중이야.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오빠. 박성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은호 씨,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야. 이지혁 곁에 있어. 내가 무너지면 이지혁도 더 빨리 무너져.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약속해요. 오빠 데리고 올라온다고.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약속한다. 전화가 끊기자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선배도 둘 다 살아야 해요. 나 둘 다 잃기 싫어요. 이지혁이 아주 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지은호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약한 힘이 지은호에게는 버텨라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서울. 박영란은 작업실 바닥에 앉아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남기고 간 USB. 혼자 보지 말라는 그 말이 영나 마음을 더 흔들었죠. 진실을 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박영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진석. 영나가 받았습니다. 네, 아빠.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영나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 자신 편이 되어라.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박진석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만든 길로 가고 있다. 뚝. 영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럼 다음은 누구 차례야?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에서는 이지혁의 상태가 또 떨어졌다는 호출이 울렸고 부산에서는 한우진이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돌고 서울에서는 감사팀이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만든 불씨가 이제는 세 집안의 숨통을 동시에 조이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더 잔인하게 이어질 겁니다. 고성이는 법으로 묶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또 빠져나갈까요? 한우진은 부산에서 살아 돌아올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끌려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 심장 기적 같은 공여자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시작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